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현금화를 좀 갖고 있자 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것 같아요. 수익난 종목들은 현금을 챙기는 게 좋거든요. 여기가 대롱대롱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꺾이는 자리다 라고 보면 돼요. 레벨업보다는 꺾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거나 수익난 것들을 걷어오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 여기를 좀 밀리잖아요. 그럼 한참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배열 자체가 이제 조정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거의 다 현금화를 수익 난 거에 대한 현금화, 그러니까 수익 난 거에 대한 현금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추석 이후에도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면 한참 밀릴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스트란 사이클이라 그러잖아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에 여기에 우리가 지켜주는 자리가 강하게 그 지지해주는 게 개인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또 보면 기관이 5천억 정도 매도, 기관하고 외국인들 계속 단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물량을 잠깐 들었다 나가고 잠깐 들었다 나가고 하는 그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요즘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힘들 거예요. 작년하고는 너무 달라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주식이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가 있다면 또 힘든 시기가 오고, 또 힘든 시기가 오면 또 좋은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이클은 역사 사이클에 걸릴 수 있는 자리대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난 것들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추석 이후에는 좀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이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보자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융주가 될 수 있고 증권주가 될 수 있고 보험 관련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업사이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묵어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철강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는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보는 전략, 그 다음에 자동차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 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도 우리가 따라가기는 좀 먼 종목이다 라고 보여져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보기보다는 지금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 자리대이다 보니 여기서는 좀 더 관망하는 거를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사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찍어줬던 관심 종목들이 수익률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그 매매에도 어렵지 않은 종목들로 저희가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위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어때요? 외국인 기관은 핑퐁이에요. 하루 샀다 하루 팔고, 그 다음에 개인들 물량 들어오면 물량 던지고, 개인들이 물량 안 사면 지수 끌어올려 놓고 개인들한테 물량 던지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도 매기가 많이 붙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3포인트 정도, 그래도 1000포인트는 지키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아 봐요.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 추석 이후에 봐야 될 거는 실적이 받쳐주는 소부장 쪽, 그런 것들 2차전지 아직도 유효해 보이고, 그 다음에 정책주들 그쪽으로 매기가 붙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에 받쳐주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땐 업종의 순환매, 그러니까 소부장 쪽이나 이쪽 반도체 쪽, 이쪽도 계속 좋아요. 그 다음에 정책 모멘텀,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이쪽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것도 마찬가지, 그 보는 쪽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아직도 싼 그런 그 업종의 종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종목으로 타겟으로 가서 들어가면 승산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런 걸 꼭 체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하기보다는 순환매를 싸는 사이클을 우리가 타고 가자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높이 가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잠복해서 튀어올라온 매도하는 전략을 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뭐 때로는 되게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되게 좋은 시간들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의 원칙들이 맞는 거냐, 아니면 내가 투자의 철학이 잡혀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기준이 잡혀 있는 거냐라는 것들을 꼭 한번 상기시켜야 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어느 종목이나 사면 올라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산발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샀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 종목이 떨어지는 자리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잦은 매매를 해야 되는. 낮은 매매는 뭐냐면 연습 매매. 꼭 연습 매매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연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종목을 줄이고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수익 나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경험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시장에 지수가 고점이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어느 종목이 올라가는지 체크해보고 그래? 무조건 사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소량으로 사는 거야. 10주라도 됐든 100주가 됐든 이거를 계속 트레이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기준이 정립될 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건 뭐냐? 주식시장이 맨날 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 투자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손실 나는 거거든요. 손실 나는 것들은 시세, 과정 중에는 손실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내가 확정을 졌을 때 이게 손실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이니까 떨어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냐 수익이 결정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이게 손실이다 수익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미스일 거예요. 수익 중인데 라고 해서 조금 소홀해 줄 수 있어요. 종목들이 나 수익 여유가 있는데 라고 하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야 이거 막 떨어지는데 이거 손절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를 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매매를 많이 해봐요. 소량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모의 투자하지 말고요. 모의 투자는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연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맨날 열려요. 내년에도 열리고 내후년에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거는 합리적인 거. 매번 얘기하자면 패자 포트폴리오 사서 시간을 주는 외국인들 마냥 그냥 떨어질 때 사놓고 기다렸다가 올라갔다 파는 거예요. 근본 있는 주식이죠. 실적이 받쳐주고 모멘텀 있는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그냥 놔두면 올라가요 지가.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찾아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매매? 포트폴리오, 패자 포트폴리오 매매라 그래요. 탈라라는 교수가 경제학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패자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요. 승자 포트와 패자 포트폴리오, 무조건 패자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이분이 계속 그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간 후에 봤을 땐 승자, 지금 올라가 있는 주도주를 샀을 때의 수익률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이 빠져있는 업종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기업이 단단한 기업을 사면 수익 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매매의 법칙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 많이 늘리면 안 되고요. 항상 줄여서 심플하게 최소한 최대 10개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최대 최소는 뭐 5개 6개 이 정도만 포트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설정을 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내 사이즈에 맞는 투자 금액을 선택해야 돼요. 알겠죠? 너무 막 큰 돈 가지고 해도 돈이 안 남아요. 돈을 벌 수가 없어. 크다고 크게 버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면 다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때가 맞으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항상 연습 매매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연습을 해봐요. 10주만 사면 되지 한 주만 사면 되잖아요. 이럴 때 움직였는데 김멘토가 이럴 때 추천해 주더라, 이럴 때 사보니까 올라가더라 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 가보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그게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고자리 샀을 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차트 모양의 그림을 보고 거기에 비슷한 종목의 차트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 사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이걸 우리가 트레이닝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추석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스스로 눈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러려면 계속 보고 듣고 산품을 팔아라. 발품, 선품, 기품. 발품 뭐예요? 가봐야 되고 선품 타이핑 쳐봐야죠. 기품 들어야죠.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이 상품을 판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나홀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마련을 할 수 있어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분간 시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익 난 종목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더 드릴게요. 겨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